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스토리텔러 이규창입니다. 앞서 빅데이터 가장 앞서 있다는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 여전히 빅데이터 하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익숙하지 못한 빅데이터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패스트 컴퍼니가 올해 가장 빅데이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사례인데요. GE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기, 기차, 의료기기 등 모든 기종류의 기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고객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할부로 판매하면서 자회사 GE캐피털로 금융업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는 금융업으로 버는 돈이 본업보다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GE가 빅데이터로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10억 달러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GE는 빅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크건 작건 모든 기계에는 칩과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만 연결해주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죠. GE는 기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GE가 이런 데이터 솔루션에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프리딕티비타라고 하는데요. 예측과 생산성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기차의 운행 경로만 바꿔주는 것으로 연료비가 다운되고 그리고 운행 시간도 줍니다.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항공사는 전체 비용의 절반가량이 연료비와 연착, 결항으로 인한 비용이기 때문에 큰 돈을 아낄 수 있겠죠. 또 하나 미국 전체 GDP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5%씩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다는 게 GE의 예상인데요. 그 결과 20년 뒤에는 미국인들의 국민소득이 30%나 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들도 언젠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웨더 컴퍼니 TWC의 사례입니다. TV에서 뉴스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날씨가 등장하는데요. 이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바로 TWC입니다. 전 세계 500여 개의 방송국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결항이나 연착이 되진 않는지, 주말에 약속한 골프 라운딩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항상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날씨 정보죠. 그러나 TWC가 하는 일이 단지 날씨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TWC는 전 세계 약 300만 개 지역에서 날씨가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따뜻한 국물을 찾죠. 서양인들은 수프를 찾습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TWC가 찾아내는 방법, 1도가 온도 떨어지면 판매량, 수프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따끈하지 않은 다른 음식 매출을 얼마나 주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추운 것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온도가 중요한지, 바람이 불어서인지, 그리고 구름이 껴서인지, 어떤 요인들이 수프 판매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TWC의 일입니다. 이 정보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은 이렇게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이 정보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휴대폰이나 PC로 날씨 정보를 볼 때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보는 건지, 여행을 가려고 날씨 정보를 보는지 그 의도를 분석해서 TWC는 거기에 딱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날씨 빅데이터의 활용 예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실제로 보험, 그리고 여행,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날씨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날씨도 유난히 덥다고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 무척 습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년간 제습기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위닉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2년 만에 10배로 뛰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고점에서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지난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제습기 판매량이 크게 줄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줬죠. 이렇게 기업의 주가도 날씨에 따라 웃고 울게 됩니다. 이번엔 빅데이터로 사람을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보고 면접까지 거쳐보지만 몇 개월 뒤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사람 속 누가 알겠냐 라고 말을 하는데 빅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학력, 출신지, 전 직장의 근속 기간, 무엇을 봐야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분석을 이볼브라는 회사가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제록스라는 회사는 콜센터 직원만 48,700명에 달하는데요. 그 직원들 중에서 숙련자들이 자꾸 떠나는 게 고민입니다. 이직률을 줄여보려고 전 직장에선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꼼꼼히 따져서 채용했는데 그래도 이직률이 줄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볼브한테 분석을 맡겨봤더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경력이 아니라 성격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격 테스트로 사람을 채용했더니 6개월 뒤에 이직률이 2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볼브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낸 직원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법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지노 업체에서 돈을 유난히 많이 벌어주는 우수한 딜러가 있습니다. 경쟁사로 옮길까봐 전전긍긍하는데요.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월급을 딱 10%만 더 주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 업체가 좀 사고가 잦고 혹은 빨리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은 가려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뽑을 때 뭘 봐야 될까요? 음주 습관만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만 가려내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방법입니다. 성실하고 오래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도 뛰어난 누구나 원하는 그 직원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빅데이터 가라사대 입사 지원서를 웹에서 작성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력서 내용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브라우저를 썼는지만 체크하라.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쓴 사람보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다른 브라우저를 쓴 사람들이 근속기간도 길고 성과도 좋다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결론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브라우저 대신에 더 나은 선택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향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 SNS도 한두 개 정도는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성과가 더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볼브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고정관념도 깨주는데요. 오랫동안 일을 쉬었던 사람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과나 근속기간에 영향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 있는 분들 기피 대상인데요. 오히려 근속기간이 더 길고 콜센터처럼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좋았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례를 봤는데 사람, 기계, 자연 많은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기도 하고 알았던 걸 재확인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국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는 심야 노선 버스를 도입하면서 이 노선 어떻게 짤까? 이미 짜놓은 거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적의 경로와 약 5%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보자. 5%를 바꾸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 결과 심야 버스 이용 승객이 10% 증가했고, 그리고 심야에 돌아다니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11% 늘었습니다. 반면 택시 승차 거부는 9% 줄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좋을 유망한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망 분야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영이죠. 기업에서 경영을 할 때 경영자들은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데이터는 위험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보완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는 드라마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미국의 넷플릭스가 만들 때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봤는데요. 좀 무거운 분위기의 정치 드라마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케빈 스페이시만 캐스팅한다면 안정적으로 시청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흥행에 성공했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로펌들이 빅데이터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선택에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합의를 볼 것이냐 계속 소송을 할 것이냐, 이 원고 측 변호사들을 합의를 거절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무려 60%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확률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면 그 로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2003년에 나온 영화 런어웨이의 사례를 보면 그 영화에는 배심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짜주는 전문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소송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앞으로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 이제는 예술가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로엔, 그 안에서 2,400만 명의 회원들이 10년간 이용해왔던 음원을 들었거나 다운받았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수들이 내 팬들은 도대체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이유가 사진에 보이시는 여러 선배 가수들의 리메이크 앨범을 올해 냈는데요. 아이유 팬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멜론은 아이유 팬들이 660만 명이라고 분석했고요. 그 팬들은 어떤 노래를 선택했는가 봤더니요. 결론은 김창완 원곡의 너의 의미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이유는 팬들이 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는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마도 다음 신곡은 빅데이터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주식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빅데이터가 주가를 미리 예측해 준다면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SNS나 검색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증권 전문 방송인 MTN도 작년 10월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국내 최초 혹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트렌드를 캐치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빅머니인데요. 빅머니는 동부증권의 소셜 주식 앱 도마와 함께 다음소프트, 네이버, 구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3개월간 매일 방송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트렌드를 예상해주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해봤는데요. 그 결과 무려 52개 종목 중에 84%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저희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하더군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빅데이터 분석 사례 지금 나오는데, 셀카봉의 예측, 셀카봉의 트렌드 많이들 보실 겁니다. 대유행하고 있죠. 우리가 작년 10월 1일 날 이걸 예측을 해서 셀카봉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집이 맛이 없는데도 셀카가 잘 나오면 좋은 음식점이라고 올리고, 그리고 뷰파인더가 돌아가는 셀카용 똑딱이 카메라가 잘 팔리는 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분석을 잘하는 개인들이 전 세계에 무려 15만 명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캐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과제를 내고 현상금을 걸면 팀을 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무기로 활동하는 개인들, 이 사람들은 셜록 홈즈보다 뛰어난 탐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미래를 예측해주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국내에서 대학생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국민대의 바스 팀인데요. 이 5명의 대학생들이 얼마 전에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과제는 영화의 관객수를 정확히 예측해보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 영화 관객수를 예측해 봤더니 실제 관객수와 차이가 2.5%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했냐고 궁금해서 이 친구들한테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짜면서 통계학에서 쓰이는 GLS 모형이랑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 쓰이는 베스 모형을 서로 보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는 이제 개봉하는 요일이나 월에 따라 관객수가 다른 것을 착안을 해서 그 변수들을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이미 대학생들도 빅데이터를 무기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빅데이터 만능은 아닙니다.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죠. 어떤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막상 별게 없더라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대개는 질문을 잘못 던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앞서 제록스의 사례 말씀드렸죠. 거기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더 정직한 사람들이 근무도 더 오래 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록스가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은 정직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록스는 성격 테스트를 할 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당신은 컴퓨터 사용에 얼마나 능숙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시자가 대답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워드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V가 무슨 기능이죠? 컴퓨터 잘 쓴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성격일지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진다면 빅데이터는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좋은 질문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성들을 유난히 속내를 잘 숨기는데 그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질문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지인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성들은 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거짓말할 때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 머뭇거리는 그 약간의 찰나, 진실을 가려내주는 그 시간이 몇 초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진실의 시간을 알아내는 기업이 있다면 아마도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